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원래 포럼 시선과 논단 시간입니다. 시선과 논단은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를 놓고 해당 분야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초대 손님의 간단한 발제를 듣고 계속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최진우 교수님의 간단한 발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최진우입니다. 제가 유럽을 공부를 좀 했고 또 이제 국제 정치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정세의 전망에 대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동아시아 한반도에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자리에 제가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유럽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유럽 쪽 시각 에서 분석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뭐 유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럽한테 가하는 충격은 무엇인지 뭐 그것도 재미있는 주제는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가 더 큰 관심거리라고 생각이 돼서 유럽 이야기는 가능하면 조금 줄이고 우리 쪽 이야기를 좀 더 가능하면 포함시키는 걸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누구한테나 상당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전쟁이 나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전쟁이 나버렸고 그리고 그 전쟁의 양상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상당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직도 어떤 외교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충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게 이제 내전이었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이제 그 테러 전쟁 그런 정도였지 어떤 뭐 영토를 뺏고 빼앗기 위한 그런 그 전쟁 국가 이익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근에는 별로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이제 충격적인 거고요. 그 전쟁이 바로 자기네 앞마당 뭐 또는 뒷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럽 즉 사람들한테는 뭐 어마어마한 더 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충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게 그 아까 우리 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전쟁을 계기로 진영화가 가속되는 것 아니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좀 이제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방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진영 그게 이제 또 신냉전으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냉전이라고 이 상황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제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전쟁 양상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텨낼지 잘 몰랐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 봐라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좀 그렇게 아주 효과적인 그런 전쟁 수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과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 및 항전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또 잘못 생각했던 거는 서방이 이렇게 결집할 줄을 몰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러시아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입장 그리고 유럽 내부적인 입장이 굉장히 갈렸었거든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어떤 역사적인 그 관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갈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집이 안 될 거다. 어쩌면은 대러 정책에 있어서의 분열상이 더 크게 노정이 돼서 서방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거다. 목소리를 내는 것 이외에는 그랬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착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그게 또 많은 나라들한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대표적으로 이게 일단 어떤 자체적인 국방 능력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뭐 누가 도와주더라도 도와주러 올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버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체적인 그런 그 국방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뭐 이제 군비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핵 무장 내지는 핵 보유에 대한 그런 또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지금 뭐 추세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되는 것은 동맹의 강화, 뭐 새로운 동맹의 결성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 동맹 관계를 더 심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 하여튼 기존의 동맹에 대한 어떤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그게 국제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아까 뭐 진영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영 간의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중견국 또는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진영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어떤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는 반드시 좋은 그런 구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진영 간의 골이 깊어지고 이른바 신냉전이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려스럽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좁혀가지고 한반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아마 핵 무력을 더욱 더 고도화시키려고 그럴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어떤 진영 간의 선택의 문제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될 경우는 만약에 진영 간의 어떤 대립 구도가 더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남북 간의 관계도 뭐 진영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도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우리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유럽의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유심히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어떤 국제 정치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발제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최진우 교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해볼 주제를 좀 던져주셨습니다.